자, 이제 월급을 줍니다. 예. 월급 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봉급 주는 방식에 유의할 점. 그러니까 교습소 원장님이신 분들은 아직 강사 채용이나 알바 채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줄 때도 좀 주의해야 되느냐.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유가 최근에 11월 달 15일부터인가 임금 명세서 교부 필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좀 많이 안내를 받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 몇 시간 일하셨으니까 급이 얼마입니다. 이번 달 월급 얼마입니다. 그냥 줬었었는데 이제는 뭘 신경 쓰라는 게 많아져서 주는 방법도 고민이 되는 거죠. 일단 뭐 임금명세서 교부가 지난 11월 19일부터 의무화 됐어요. 네. 11월 19일. 그리고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고요. 알바한테도 해당이 돼요. 무조건 다 해당이 돼요. 그리고 교부하지 않으면 지금 30만 원의 과태료예요. 여기 1인당이에요, 1인당. 네. 근데 지금 이 노동부가 이거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러면 진짜 난리 나요. 왜 그러냐면 이 임금명세서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. 네.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직원이 3명인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? 직원이 1명이 교습소 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? 어렵죠.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적발되는 건 맨날 그런 업종만 적발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. 심각하게. 근데 거꾸로 말해서 제가 알바를 고용했는데 그 친구한테 임금명세서 교부를 안 했더니 그 친구가 악감정을 갖고서 신고를 들어간다. 그게 문제예요.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할 거예요.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죠. 신고가.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유예 기간도 없어요. 계도 기간도 없어요. 바로 네, 적용이거든요. 바로 적용이에요. 10월 19일부터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거 신고가 들어가면 아마 행정 지도할 거예요. 교부해라.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를 안 매길 거예요. 아직까지는. 예.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 매겼다는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. 아직 네.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. 한 번도.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 저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 임금명세서가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졌는데 지금 아주 간단해졌어요. 이게 그냥 급여 대장 있잖아요. 급여 대장. 네. 거기다가 약간의 산출 근거만 집어넣으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주는 알바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하루에 뭐 10만 원, 20일 했다고 200이잖아요. 그럼 밑에다가 하루 일당 10만 원 곱하기 20일. 뭐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. 월급 근로자는 매월 똑같잖아요. 그러면 뭐 한 달에 250이다 그러면 월급 250. 그렇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기존의 급여 명세서에다가 네. 산출 근거만 좀 기재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더 필요한 거 없어요. 세무사님, 그러면 이놈의 산출 근거가 저희가 계약서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수당들. 예. 사업수당, 뭐 연장 근로수당, 야간 근로수당, 그놈의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를 들면 학원이 10시에 수업이 종료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하고 실제 퇴근이 10시 반이더라. 그럼 10시부터 야간 어쩌고 저쩌고. 예. 뭐 내신 대비하느라 주말에 나왔다 하더라. 그럼 이제 휴일 어쩌고 저쩌고. 예.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.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그런 경우는 다 기재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연장은 몇 시간이고 그리고 시급은 얼마니까 거기다 1.5에서 얼마 줬다. 야간은 몇 시간 했고 다 계산해서 기재해야 돼요. 그리고 혹시 또 뭐 인센티브 주거나 네. 그러면 인센티브가 뭐 학생이 몇 명 이상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애가 뭐 100점 맞았거나 그러면 얼마 줬다. 이런 거 기재해야 돼요. 그러면 뭐 상여금 같은 경우도 상여금도 기재하는 거죠. 뭐 설하고 추석 때 떡값 뭐 10만 원 줬다. 그러면 설 상여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원래 이게 줄 때는 세금 띄고 주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제가 뭐 설 선물이라고 10만 원을 만약에 뭐 상품권 같은 걸 드린다고 치면 예. 그것도 띄고 그것도 기재하고 줘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기재하고 주는 거죠.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상품권 준 게 임금인가라는 건 좀 봐야 돼요.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세시라고 그냥 그렇죠. 선물 드리는 건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근로의 대가예요. 네. 근로의 대가. 근데 이거는 근로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 명절이니까 떡값 준 거잖아요. 네. 그럼 이건 임금이 아니죠. 임금이 아니면 기재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런데 학원에 학원 사교 이런 게 있어요. 거기에 보면 설하고 추석 때는 10만 원씩 준다.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이거는 떡값이 아니에요. 의무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임금에 들어가니까 기재하는 거고. 그래서 이런 거는 근로계약서나 이런 데다가 기재 안 하는 게 좋아요. 설하고 추석 때 떡값 준다 뭐 이런 거는. 이게 임금으로 분류가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이니 뭐니 다 그렇죠.
네. 올라가는 거니까. 이게 참 항상 원장님들이 아쉬우신 게 챙겨준다고 다 챙겨주고 신경 써준다고 신경 써주고 뒤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마음 아프신 경우들이 있으시고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시는데 수당이라는 건 그거는 그냥 학원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노동계약서상의 그냥 기본 수당. 그렇죠.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고. 네. 다만 이제 학원에서 많이 하는 게 그거죠. 애들 성적 올라가면 네. 인센티브 주는 거. 네. 또 그 애들을 많이 가리키면 뭐 예를 들어서 20명의 기본이고 디폴트 값이고 20명에서 뭐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얼마 준다든지 뭐 그런 보너스가 있죠. 그러니까 성적 올라가는 거랑 애들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. 네. 두 가지가 가장 많죠.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에요. 그 선생님한테 그게 계약서에 따로 명시는 안 해놨는데 일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서 그리고 예. 요새 또 애들이 늘어서 고생하는 걸 아니까 좀 따로 챙겨준다고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럼 그것도 세금 띄고 줘야 되고 그것도 여금영세를 그 노동법하고 그 세법을 섞으면 안 돼요. 이거 준 거 지금 이렇게 뭐 보너스 준 거 이거는 네. 당연히 세금 내는 거예요. 당연히 과세예요. 과세. 네. 그런데 임금은 아니에요. 노동법상 그러니까 세법상은 과세인데 노동법상 임금은 아니에요. 임금은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임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일 잘한다고 따로 챙겨주는 인센티브 이게 노동법상으로는 임금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과세. 과세 필수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정말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. 노동법과 세법을 섞지 마라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게 섞이고 있는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거거든요.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계약서에 내신 대비 보강을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유효한가요? 뭐 안 되죠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그 포괄임금이라는 게 있어요. 포괄임금. 예. 그게 뭐냐면 월급 안에 그런 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집어넣는 거예요. 집어넣는 거. 근데 이거는 포괄임금 하려면 매월 해야 돼요. 매월. 근데 지금 내신 대비라고 하는 거 1년에 4번이잖아요.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중간고사, 기말고사. 그러면 그 1년 12달 중에서 8달은 해당이 안 되고 4달만 해당되잖아요. 그래서 그쵸? 그런 거는 조금 애매해요. 그러니까 매월 조금씩 발생하는 거 이런 거는 월급 안에 녹여놓을 수 있거든요. 네. 이걸 고정 OT라고 돼요. 고정 OT.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번만 발생하는 거, 이거는 녹여놓기가 조금 좀 애매하고요.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이거를 포괄임금을 할 수 있으려면, 급여가 넉넉히 지급이 돼야 돼요. 넉넉히.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넉넉히 지급이 돼야 되는데, 최저임금 간들간들 지급하면 고정 OT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. 그 고정 OT를 집어넣으려면, 최저임금 이상 넉넉하게 지급이 됐을 때, 그 월급 안에 각종 보강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.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만 하면 안 돼요. 그걸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기본급이 뭐 200만 원이고 한 달에 20시간에 대한 보강 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.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장님이 하는 건 불가능해요.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. 그쵸. 설계하는 로직을 아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월급이 좀 넉넉하게 주면 뭐 집어넣어도 큰 문제 없는 거고 그렇죠.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산을 친밀하게 해야 된다. 그렇죠. 저번에 어떤 원장님이 이거 포괄임금 설계하는 방법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해 주는데 1시간 걸려요. 그거는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건 학원마다 근무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별 맞춤 설계가 그렇죠. 들어가야 되는 거겠네요.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 말로 전화로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. 학원이 작은 경우에 내 학원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가끔 있는 경우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원장인 내가 굳이 주말에 나와서 내신 대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원장님 저희 반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주말에 불러서 좀 애들 시키려고요. 열쇠 좀 이래서 근무하신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놓고 나중에 나는 내신 대비 주말에 나와서 다 했다.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시간의 근로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시간의 근로죠. 그렇죠. 지시. 근데 본인이 지금 이건 자발적이라는 거잖아요. 네. 자발적. 근데 묵인이라는 게 있어요. 묵인. 묵인? 예. 강사가 하는 것을 학원이 묵인했다. 그러면 이것도 시간의 근로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이런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. 만약에 학원이 필요 없다. 그러면 그 시간의 근로, 시험 대비 보강은
사전에 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.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요. 사전에 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강을 인정한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이게 묵인한 건 아니니까 자발적이기 그렇죠.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그렇죠. 없는 거다. 근로는 내가 명령했을 때 근로가 되는 거고요. 이거는 내가 명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명확하게 해놨잖아요. 나는 그 우리 학원은 보강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. 안 하는 게 원칙이다. 근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고 지가 알아서 한 거다. 알아서 한 거다. 근데 방금처럼 그 열쇠를 달라. 이거는 그 동의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. 열쇠 달는데 열쇠를 줬으니까. 근데 열쇠를 안 주면 그분이 와서 못 하는데. 그러니까 뭐 번호키라든지 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냥 누르고 놨다든지 뭐. 이제 또 다 번호키로 바꿔야 되겠군요. 네. 야, 이게 어렵네. 이런 조항들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말 저런 말 추가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원장님하고에서 발생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어서 예.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 계약서 다른 분 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꼭 나중에 크게 당하시지 말고 상담들을 받으시는 걸 저는 정말 권장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제가 세무사님 계셔서 한 얘기 아니라 저는 이제 많이들 느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특정 선생님께 보너스 준 거는 퇴직금 정산에 적용되나요? 그러는데 임금이면 적용될 거고 임금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될 거고. 그렇죠. 그렇죠. 그냥 이뻐서 준 거,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뻐서 준 거,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.